원자력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기 전력 수급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강조하고 원자력계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전이 필수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최성민 교수와 에너지 전략의 과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원전 건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원자력계는 이에 대해서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금 강하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교수님께서는 원자력계를 대변하는 입장이실 수밖에 없는데, 자,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자동차, 반도체 등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업 중심의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전기요금은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산업 경쟁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참고로 원자력 전기의 요금은 킬로와트당 60원이고 네. 재생에너지는 킬로와트당 200원이 좀 넘습니다. 보통 한 3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3배 이상 차이 나고 있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원전을 줄이고 네.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면 네. 현 상황에서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수출 경쟁력은 급격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재생에너지 쪽에 방점을 찍고 계신 분들은 재생에너지 쪽에 이제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고 기술이 개발되면 원전만큼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 그렇게 되면 그래도 원전이 경쟁력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네, 우선 현재는 단가가 네.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다 네, 네.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네. 그렇고 들어오려면 충분히 낮아진 이후에 들어오는 것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 네. 적절하다 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네, 그런 면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헐성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가 필수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 필수인데 아직 그런 거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데는 우리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간헐적이다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풀어주신다면 예를 들자면 네. 태양은 네. 낮에만 뜨고 네. 밤에는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럴 네.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을 할 수가 없겠죠. 태양광 발전을 밤에 할 수는 없죠. 네네네. 예. 풍력도 이제 바람이 얼마나 네.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불어주느냐가 네. 중요한데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간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반면에 원전은 하루 24시간 365일 돌아갈 수 있다. 그렇죠. 원전은 이제 무탄소 에너지원인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러면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경제적으로 전력을 네.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이게 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원전은 무탄소 에너지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전은 탄소 배출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원전은 가동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은 전혀 없는데요. 네. 다만 네. 건설 과정에서 네.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재료 이제 해결 우라늄, 네. 채굴 등에 있어서 일정 부분 네. 탄소 배출이 있습니다. 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탄소 배출이 가장 적은 저탄소 에너지가 보다 정확한 표현이겠죠. 네. 재생에너지도 그 정도의 탄소 배출은 있으니까요. 그렇게 네, 보면 재생에너지도 결국은 네. 무탄소 에너지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근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동의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신중히 네. 검토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돼야 되는 건 맞지만 원자력과 같이 가야 한다. 그렇죠. 네. 자, 앞서도 전기 요금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 산업계 경향을 보면 AI 또 반도체 또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서 보면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쪽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각각 좀 역할이 달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AI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네. 그러면서도 무탄소인 에너지 공급이 발전에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원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24시간 일주일 내내 네, 매우 네.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우리 AI 산업 반도체 산업을 견인하는 네.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발전원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과 같은 그 IT 빅 기업들이 네, 네. 원전을 가치를 주목하면서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 정부의 네. AI 산업 육성이 네. 주요 국정과제 아닙니까? 네. 그러한 측면에서도 현 정부가 그 AI 산업 육성을 네.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게 정부 부처 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부는 이제 당초 윤석열 정부 때 계획이 신규 원전 2개 플러스 SMR 건설 이게 당초 계획이었잖아요. 환경부는 좀 요걸 전면 백지와 원점 재검토하는 분위기고 산자부 장관은 반면에 미래 전력 수요를 생각하면 신규 원전 2개 SMR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사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약간 이견 조율이 있는 상황인데 자, 원자력계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원자력 건설, 네. 운영 이 기능 부분이 산자부에 있다가 네.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그걸로 넘긴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이제 만들어진다면 네. 그거는 환경 규제 기능과 네. 산업 발전 경쟁력 강화 기능이 네. 한 부서 안에 있게 되고 네, 서로 네. 상충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지금 김성환 네, 네. 환경부 장관께서 원전 발전을 재검토한다. 신규 원전 발전을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산업 경쟁력 강화 네, 네. 이런 측면이 간과한 의견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반면에 산업부 장관께서는 원전 2기와 SMR 네, 1기는 뭐 미래 전력 수요 계획대로 진행한다. 네, 이것이 네. 바로 이제 산업 경쟁력 강화와 네. 규제 기능이 서로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뭐 원전 새로 짓는데 15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거든요. 반면에 원자력계는 뭐 8, 9년이면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자, 장기적인 전력 수급 계획에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100년 대계입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인 미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발전원을 착실히 미리미리 건설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원전 건설은 대통령께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는 현재까지 한 6, 7년 정도 걸렸고 최대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0년 후에 미래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력 기본 수급 계획의 일정에 따라서 네. 현재로서는 바로 건설을 추진해야 된다. 만약에 오래 걸린다고 지금 게을리하면 10년 후에 전력 공급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은 대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전력 수급 계획의 좋은 모델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에너지 환경이 유사한 프랑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이 대략 60여 % 되고 나머지가 재생에너지와 가스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중심에 두고 저탄소 에너지 믹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을 우리 정부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